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시장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2년 4개월 만에 최저까지 떨어졌습니다.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많다는 소식, 그리고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더뎌서 그만큼 수요도 적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N1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원화에 대한 엔화 가치가 급락했다 이 얘기인데요. 어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3분기에 N1 환율은 전분기 말에 대비해서 3.5%가 하락을 했고요. 3년 만에 1,000원대도 깨졌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일본에 뒤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여전히 살아나지 않은 경제를 위해서 전 세계 각국은 계속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거나 또 내릴 여지가 있으면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으로 살아날 경기였다면 벌써 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최저 수준의 금리가 오래가고 있습니다. 김은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최저입니다. 스트리밍으로 음악 많이 들으세요. 요즘 스트리밍 음악 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저장하지 않고요. 바로 재생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발단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용 음악 앱을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내놓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앱은요,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거의 100만 명, 15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문제는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무료는 안 된다라면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삼성전자와 음악 저작권 협회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점점 달라지고 있는 음악의 유통구조, 그리고 음악 저작권의 갈등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음악 저작권 협회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제가 많이 됐죠. 최근 빌 게이츠까지 극찬을 했던 중견기업이 갑자기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매출만 1조 원을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단순한 자금난이 아니고요. 매출 실적을 부풀려서 수천억 원대의 대출을 받았다는 의심스러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검찰까지 조사에 나섰다는 발표도 나오고 있는데 중견기업의 성공 신화로 꼽히던 가전업체 모뉴엘, 법정 관리의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것이 산업계와 금융계에 미치는 파장은 어느 정도일지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영희, 이리 와. 아이 참, 집에 가야 해요. 보일러 안 껐단 말이에요. 하긴 보일러를 집에서만 켜고 끄던 때도 있었지. 국내 최초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컨덴싱 원격 제어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형동나비엔.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선릉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양 시장 모두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네. 거래소 시장은 1931.65포인트, 마이너스 5.32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564.31포인트, 마이너스 0.21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외국인의 매도세가 많이 불거졌고요. 특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1,680억대의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1억 정도 매도를 한 반면에 개인이 349억의 매도를 하면서 일정 부분 급등주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나서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계속 빠지고 있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추세적인 거예요?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에 좀 강하게 많이 연동되는 흐름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시장에서 오르면 반짝 올랐다가 또 빠지면 또 반짝 내리고 이런 스타일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가장 거래소 시장의 큰 모멘텀은 실적 발표입니다. 네.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 급등락이 상당히 심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투자에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고요. 그 안에 또 상반되게
코스닥 시장에서는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이어가는데요. 끝도 없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의 포인트를 잡는 데 조금 더 어려워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적하니까 오늘 SK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했는데요. 예상치대로 1조 3천억대가 나왔는데 네. 오히려 좀 주가는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요? 그동안 급락을 했었던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요. 오히려 실적이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러면서 급등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어디다가 투자 방점을 둬야지 되는 건가요? 장중에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요. 네. 현대차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급선회를 하면서 마이너스 5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현대모비스라든지 글로비스, 현대 기아차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주들이 다 모두 급등을 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줬고요. 최근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LG화학은 오늘도 좀 급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특히 잘 버텨주던 롯데케미칼마저도 오늘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네. 조선주하고 화학주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정말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투자하신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제조업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네. 예, 이거는 어떤 영향을 줬나요? 사실 전체적으로 시장에 그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도 안 하고 약재로 작용도 안 하고 흐름이 뭐라고 할까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전월 수치보다는 약간 좀 좋게 나온 수치인데요. 네. 시장에서는 크게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수치가 거의 50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이렇게 좋게 시장에서는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확 좋아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전월치나 시장 예상치나 이런 부분들보다 소폭 좋아지는 정도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영향을 못 미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이 더 추가 하락하는데 중국의 지표들이 좀 일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오늘 주식시장을 보면서 두 가지 이제 사자성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생각난 게 있는데요. 설상가상이라는 거랑 네. 또 하나는 정말 이판사판이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사실 이건 최악의 상황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설상가상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로 설상가상인데 네. 정말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여기서 좀 설마 더 빠지겠냐라는 생각으로 정말 이판사판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는. 왜냐하면 네. 주변에 지금 화학주랑 조선주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상당히 고통스러워하시고 계시거든요. 주가를 다 보면 현대중공업이 오늘 10만 원이 깨졌습니다. 네. 그랬다가 장중에는 그랬었는데 종가에는 10만 500원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조선주도 화학주도 모두 금융위기 이전 가격까지 다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년, 6년 전 가격으로 지금 회귀를 한 거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자문사들이 막 올리기 전에 거품이 싹 다 지금 빠진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목을 좀 선택하실 수 있는 뭔가 기회가 생겼다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모두 다 화학주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유주랑. 근데 개인적으로는 경기가 지금 안 좋아서 그렇지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면은 나아질까요? 실질적으로 네. 화학주하고 정유주는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물론 조선주는 중국한테 계속 안 좋게 밀리면서 수주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 산업 자체가 부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화학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제품 가격 약세가 경기가 회복이 지연됨에 따른 제품 가격 약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경기가 회복될 신호만 나온다라면 빠르게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급락을 했잖아요. 네. 2차 전지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전기차 스마트카 시장 전체 열리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네. 장기적인 안목에 투자를 하시는 예. 분들은 한번 기회로 삼아보실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사회에서 차기 KB금융지주 회장이 뽑혔죠. 네,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 네. 이 내정이 됐었습니다. 원래 이제 4명이 최종 후보로 올라가서 면접까지 했고, 사실은 가장 유력하다라고 이제 세간에서 거론됐던 인물이 하영구 전 CT은행장이었는데, 글쎄요, 이제 이변이라면 이변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내부 출신인 윤중규 전 부사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KB금융 역대 CEO를 임명을 할 때 항상 관치 논란, 뭐 낙하산 논란 이런 것들이 있어 왔는데 적어도 이번에는 그런 논란은 없는 것이 아닌가. 네. 어떻게 보면은 100% 이사회 자율로 만들어진 첫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이 지금 난파선처럼 돼버린, 뭐 난파선이라는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번 그 전산기 교체 문제를 놓고 결국 지주회장하고 은행장 두 사람이 다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조직의 넘버원, 넘버투가 다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되면은 거의 현장 없는 배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이 KB금융을 추스려가지고 과거 리딩뱅크로서의 명성을 되찾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관심은 회장과 행장을 과연 겸직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네. 사실은 제 관심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죠. 네,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원활한 의사결정 또 앞서 있었던 그런 그 지도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은 행장이 회장을 겸직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네. 뭐 이런 타당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KB금융 자체가 워낙 그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규모가 크고 또 다른 신한이라든가 하나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겸직을 하다가 지금 이제 두 지주하고 은행이 사실상 통합이 돼 버렸는데 어쨌든 분리가 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KB금융도 아마 분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까 회장이 행장을 겸직하지 않고 다른 행장을 두는 그런 방식이 유력하지 않겠는가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회장이 전적으로 인사권을 갖고 행정을 임명을 해야지 뭐 또 다른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행장이 또 뭐 임명이 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난번처럼 뭐 이 갈등의 네. 소지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전철은 밟지 않고 아마 신임 회장이 행장을 임명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과제는 사실 국민은행이 지금 수익 구조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은 제일 큰 규모의 은행이었고 덩치만 큰 것이 아니라 사실 이익도 제일 많이 내는 은행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올 상반기 보면은 상반기 국민은행 순이익이 5,400억 원으로 주요 은행권 거의 뭐 최하위입니다. 이 수익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총자산 순이익률 ROA라는 것도 역시 거의 최하위로 가 있고요. 과연 이런 수익성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관건이 될 것이고 네. 무엇보다 좀 이제는 좀 지배 구조를 개편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소위 뭐 관치, 뭐 이 관피한 낙하산 이런 논란이 워낙 커서 정부가 손을 안 댔었는데 언제라도 사실 또 맘만 먹으면 정부가 끼어들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KB금융 스스로의 어떤 확고한 지배 구조를 만들고 또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인사가 임명이 되는 그런 폐해를 막으려면은 내부적인 후기자 양성 시스템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네. 동부제철의 채권단이랑 양해각서를 체결을 한 것 같아요. 경영 정상화하기 위해서요. 예, 김준기 그동안 회장이 물러나기로 했나요? 네, 맞습니다. 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거취 문제 때문에 동부제철과 채권단 간의 이 경영 정상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요. 네. 결국 합의가 됐고 이 정상화 방안이 타결이 됐는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간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우선 신규 자금 6천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 위기에서 탈피할 수 있는 이른바 이 자금이 수혈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530억 원 규모의 출자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 동부제철의 오너 동부그룹 김준규 회장이 되겠죠. 네. 이 감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결국 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 지분을 100대 1로 감자하는 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준규 회장은 경영권을 놓게 됩니다. 사실상 오너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김준규 회장도 이미 그 경영에서 손을 떼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지금 뭐 확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을 겁니다. 나중에 동부의 사정이 좋아져가지고 나중에 되찾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우선 매수 청구권 같은 게 되겠죠. 네. 나중에 정상화가 돼서 이 동부제철을 정상화할 때
구사주인 이 동부구 김진규 회장총한테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이 정도는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또 이제 문제로 연결이 되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예. 어쨌든 사실상 동부제철과 김준기 회장 일가와는 결별 수순을 밟는 네.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동부 같은 경우는 동부 화재를 중심으로 하는 이 금융 계열사들하고 일부 그 동부 대우전자라든가 바이오 회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남게 돼서 굉장히 동부가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이닉스 실적 발표했죠. 예. 요즘 사실 실적 시즌에 거의 제대로 된 실적 내는 데가 거의 없죠. 네. 거의 하이닉스가 지금 뭐 거의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3분기의 영업 실적을 공시를 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원. 작년 3분기보다 11.1%가 늘었고요. 네. 전분기에 비해서 무려 20%나 늘어났습니다. 양호하네요. 예. 네. 증권업계의 평균 전망치가 1조 2천억 원 정도였는데 그걸 웃도는 뭐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실적이 나왔고요. 매출액 역시도 지난 3분기보다 작년 3분기보다 5.6%, 전분기보다는 9.9%가 증가됐습니다. 네. 지금 뭐 거의 전 업종이 굉장히 헤매고 있고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간판 업종들 모두가 지금 아주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는데 거의 반도체만 독보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SK로 이제 인수가 된 다음에 굉장히 아무튼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기존의 SK그룹 같은 경우에 사실 주력 회사가 SK텔레콤하고 SK정유 쪽 아니었습니까? 네. 두 정유와 통신 두 가지를 기본 축으로 하는 그룹이었는데 지금 사실 정유하고 텔레콤, 정유는 굉장히 실적이 안 좋고 텔레콤도 사실은 뭐 과거보다는 많이 부진해진 상태인데 네. 이익 규모로 보면은 사실은 하이닉스가 제일 지금 SK그룹 내에서 단연 1등 계열사가 됐고 네. 그러면은 굴러 들어온 돈이 진짜 이 그룹 전체를 먹여 살리는 그런 구조가 된 네. 것 같습니다. 잘 들어온 자식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네. 또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 어쨌든 굉장히 성공적인 M&A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작은 변화를 시작해봐. 마법이 시작되지. 이제는 달려 오늘을 뛰어넘어 놀라운 내일 되지. 다같이 생각을 혁신해봐.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내일의 희망까지 혁신은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누군가는 하루 5,000원으로 커피를 마실 때 누군가는 하루 5,000원으로 모닝의 주인이 된다. 지금 기아자동차에서 모닝을 월 15만 원에 만나세요. 기회는 오직 10월 한 달뿐. 모닝 스마트 오토 기준 유효율 40%, 선수율 15%, 금리 2.9%, 36개월 할부.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음악 많이 들으시나요? 이게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가 앱을 통해서 많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엔 다운로드, 저장을 해서 들었다면 이거는 인터넷으로 바로 재생을 하는 음악 서비스입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그 음악 앱을 소비자들에게는 무료로 내놓으면서 논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앱을 다운받는 사람들은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문제는 음악저작권협회입니다. 무료는 안 된다. 음원이 무료로 소비되는 그런 인식은 다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삼성전자와 음악저작권협회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음악의 유통구조는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달라지고 있고 그런데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가야지 되는지 이런 그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음악저작권협회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창조는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작은 호기심과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창의적인 혁신과 개발을 이루어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는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과학과 만나 미래를 밝히는 지식이 되고
혁신적인 기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심에 기초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밑거름이 창조경제의 큰 걸음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살맛나는 경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삼성이 시작한 무료 음악 서비스죠. 밀크뮤직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두통 탈출 펜잘쇼. 시댁이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아우 머리야. 시댁엔 애교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절, 빠르게 절, 펜잘이 딱인 거죠. 상이동엔 펜잘 레이디.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양치를 할 때 이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김윤경의 생생경제. 삼성이 갤럭시 노트4를 내놓으면서요. 음악 서비스를 개시를 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밀크뮤직이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앱을 설치를 하고요.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하면은 라디오처럼 음악이 골라져서 흘러나오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부터 바로 이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밀크뮤직은 이 소비자들에게는 공짜로 음악을 제공을 하거든요. 물론 삼성은 이 음원을 제공하는 측에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음원이 공짜라는 점에서 지금 저작권협회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악 저작권 협회를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의 밀크뮤직 그리고 음원을 제공하는 소리바다의 얘기도 들어보고 싶어서 제작진이 연락을 했지만 양사 모두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음악 저작권 협회만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협회 박성민 홍보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밀크뮤직이요. 삼성전자가 소리바다에서 음원을 받아서 소비자들에게는 무료로 서비스를 하는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삼성전자는 돈을 내고 음원을 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작권협회에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소리바다 쪽에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왜 그런가요?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 저희와 소리바다 측이 계약을 한 내용에서는 이번 밀크뮤직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유료로 사용을 하기로 하고 저희랑 계약을 했습니다.
이용자라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이제 갤럭시를 사용자, 가지고 있는 그렇죠? 소비자들이죠. 네네. 네. 근데 그 계약의 내용이 이행되지가 않았고 그 삼성의 밀크뮤직이 마케팅을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라는 식의 대대적인 마케팅을 계속 해왔고요. 네. 실제적인 서비스의 유형조차도 이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바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와의 계약 사항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아서 저희는 계약 해지 통지를 보냈습니다. 계약의 문구를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계약의 비밀 조항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요. 예. 그 팩트를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용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고 그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내용의 계약이 처음에 체결이 되었는데 네. 그 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용자 개인들이 유료로 서비스를 이용해야지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그럼 국내에도 이런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가 좀 있잖아요. 비트도 있고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그런 무료 서비스 같은 것들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비트 같은 경우에는 무료와 유료가 같이 병합되어 있는 서비스를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고요. 네. 계약 사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잘 이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크뮤직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지 않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그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 유형의 그 내용이 저희와 계약된 내용과 다르게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클레임을 걸은 것이죠. 네. 어쨌든 계약 조건이 그랬다면 계약을 위반한 게 맞을 텐데요. 네네. 특히나 더 우려를 했던 게 밀크가 이제 공짜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원은 공짜다라는 인식이 다시 찾아올까 봐 그게 또 걱정이다라고 지금 저작권협회에서 얘기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현재 그 저작자들이 만들어내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합법적인 시장이 잘 정착이 된 것이 유일하게 음악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서 많이 그 사용이 되고 있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이제 여러 단체들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기해져서 이제 합법적인 시장이 현재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 음악은 반대급부를 내고서라도 들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이제 그 인식이 이제 시장에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 있는데요. 이제 삼성에서 그런 식으로 음악을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대대적인 마케팅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저희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이 시장에 근간이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클레임을 걸게 됐습니다. 게다가 삼성이기 때문에 더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삼성 측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네네. 이게 계약상의 조건이 아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삼성이 얘기하기로는 음원을 제공하는 쪽이 소리바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소리바다의 이용자가 돼서 이용료를 지불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단 그 3자가 뭐 저희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을 하기를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3자 간에 굉장히 어려운 그 오랫동안 지속돼야 될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그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아마 그쪽도 그렇게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첫째도 말씀드렸듯이 본 사항에 대해서 계약이 맺어진 상황이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행되지 않은 형태와 그 현재 시장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클레임을 걸게 된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요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네. 스트리밍을 하는 재생 횟수당 가격이 매겨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송에 대해서 이제 징수 규정이 있습니다. 이 징수 규정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업체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징수 규정은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스트리밍 그 징수 규정 중에 스트리밍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나요? 곡별 스트리밍은 단가가 1.2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한 곡에 한 번 재생을 할 때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게 삼성이 네네. 그 가격을 이용자가 이용할 때마다 다 지불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부터 저작권료를 징수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저희가 저작권료를 더 많이 받겠다라고 저희가 이런 클레임을 걸은 것은 아니고요. 예. 저희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송사용료의 징수 규정에 따라서 징수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서비스 자체가 이런 식의 무료 프로모션이 그 서두가 돼서 시장에 그 밀크뮤직 같은 앱이 만약에 깔리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은 다시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만약에 퍼지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 같은 그런 대자본을 앞세운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겠지만 네. 소규모의 그런 회사들은 그런 식의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모션을 하지 못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음악 시장을 이제 전체적인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의 반복이 되겠는데요. 예, 저희는 기초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면은요. 네네. 결국은 이게 계약상에는 약간의 뭐 커뮤니케이션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네. 가장 우려하시는 것은 음악은 공짜다라는 인식 확산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지금 없는 거죠. 법적으로도 일단은 저희와 맺은 계약에 저희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저희와 맺은 계약이 준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지 통보를 보낸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밀크뮤직에서 내년부터 뭐 일부 유료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네. 이렇게 되면은 재협상의 여지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일단 재협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쪽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 네. 본 사안에 대해서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재협상을 통해서 재계약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맞는 상황인 거고요. 그 밀크뮤직이 유료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실무자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스트리밍이 이제 뭐 멜론이나 벅스 같은 것들이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라고 하면 정말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려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서비스의 저작권료는 조금 다른가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저희 협회 징수 규정상에 네. 스트리밍 라디오에 대한 징수 규정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징수 규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볼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스트리밍 라디오에 대한 징수 규정은 딱히 없지만 그 음악의 이용 형태라든지 전송 형태가 스트리밍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스트리밍으로 구분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잖아요. 네네. 판도라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밀크뮤직, 소리바다 그리고 저작권 협회 간의 어떤 이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서비스가 도입이 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음반 저작권 협회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신다면. 네, 일단 본 상황에 대해서 저희 음악 저작권 협회는 그 밀크뮤직이라는 새로운 음악 서비스 채널이 없어지는 것을 바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 많은 채널이 많이 생겨나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합법적인 루트가 많이 생기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밀크뮤직에 대해서도 저희가 무슨 즉각적인 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안이 좀 원만하게 해결을 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서로가 합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지속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음악 시장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판도라나 무슨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도 현재 그 스트리밍 라디오 형태로 굉장히 많이 흘러가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시장이 이제 개척이 되려고 하는 이 순간에 그 삼성같이 그런 큰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무료다라는 식으로 마케팅을 그렇게 대대로 해버리면 처음부터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근간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사안을 저희가 좀 심각하게 보고 클레임을 이렇게 걸었던 것이고요. 그 전체적으로서는 그런 새로운 이제 음악이 예전에는 소비의 형태에서 이제는 예전엔 소비 형태로 이제 자꾸 변경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음악을
그 저렴하게 소비를 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많이 찾다 보니까 이런 스트리밍 라디오 형태로 흘러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개척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영을 하는데요. 그 시장이 이제 합법적인 시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음악을 즐기는데 그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작물을 공짜로만 소비를 하다 보면은 많이 어려워지는 점이 있겠지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박성민 홍보팀장이었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금융상품 백서. 지난 7, 8월만 하더라도요. 달러원 환율이 세 자릿수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서 또 이제 환테크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서춘수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달러원 환율은 어떤가요? 예, 7, 8월까지만 해도 1,010원대까지 하락했는데요. 네. 9월 하순 이후 급등하면서 오늘 4원 올랐습니다. 1,055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 가격이 많이 오르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이 달러 가격이 오르면은 자녀 유학 보내신 분들 걱정이 또 깊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몇 분씩 오셔서 영업점에 환율 전광판이 벽 쪽에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물끄러미 바라보고 가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환율이 떨어졌을 때 좀 사둘 걸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환율이요. 외화예금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9월 말 기준 거주자 외화예금이 636억 달러입니다. 지난 6월까지 500억 달러대에 머물렀는데 7월, 8월, 9월 3개월 연속해서 6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여유자금이 제법 있는 분들, 이런 금융자산가 이런 분들께서 외화예금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조금씩 사서 모아두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외화예금이라고 하면은 그 외화를 내 통장에 살 수 있는 그런 상품인가요? 그렇습니다. 외화예금은 가입할 때 원화,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화를 사거나 엔화 뭐 이런 해당 통화로 바꾼 후에 외화예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이제 원금과 이자를 그 외화로 받아서 다시 원화로 환전하기 때문에 하는 뭐 그런 예금을 말합니다. 아, 그러면은 진짜 원이 쌀 때 사서 원이 비쌀 때 팔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많이 원이 내려졌으니까 지금 사는 게 좋나요? 아니면 더 떨어질까요?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7월, 8월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는 세 자릿수까지 갈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다시 경제 위기 얘기도 나오고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뭐 1,100원 선 이내에서 움직이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의견들이 요즘에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외화예금의 금리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대부분 유한화 예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화 예금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중국은행에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고객들이 많으셨고요. 미국 달러화 예금에 가입하면 금리가 높아야 0.5% 수준입니다. 아이고, 낮네요. 예, 우리나라 정기예금 금리가 2% 약간 넘습니다. 금리만 비교하면 달러화 예금이 손해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환차익을 볼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외화예금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N도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N으로 사는 그런 통장 상품들도 있어요? 예, 엔화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달러화 예금에 가입하시려면 이제 원화 가지고 와서 달러화 사시면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환율이 급변동할 가능성이 있을 때 사는 게 유리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해당 통화로 받아서 다시 우리나라 원화로 환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인 상황에서 100만 원. 그러면 1,000달러 이제 달러화 예금에 가입했는데
6개월 뒤에 환율이 달러당 1,100원으로 이제 100원이 올랐다면 예금 이자는 예금 이자대로 받고요. 여기에서 10만 원 환차익이 발생합니다. 네. 그런데 환차익이 비과세입니다. 외화예금 가입한 분 입장에서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이 되는 것이고요. 네. 뭐 환차익이 얼마가 발생되든지 간에 비과세를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유자금, 금융자산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께서 관심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과세 혜택들이 있나요? 네.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도 비과세죠? 네. 매매 차익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환율 급변동에 따라서 내가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잖아요. 예. 반대로 9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환율 변동에 의해서 환차손이 발생하고요. 네. 그런데 미국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 그러면 달러 강세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환차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투기 목적으로 외화예금을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환율, 주식 이걸 예측해서 맞춘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요. 네.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통화 분산 차원 또 내 여유자금을 이 상품 저 상품에 분산해서 투자한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예금 상품들처럼 이것도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한 은행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고요. 네. 물론 다른 원화 예금 또 다른 예금자 보호 상품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입니다. 총액이 5천만 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환차손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율 변동에 의해서 나중에 외화로 원금 이자 받아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했더니 손해가 났다. 뭐 이 환차손 부분은 예금자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좀 환차익을 추구할 때 아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요즘 금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금값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국제 금값 하락폭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합니다. 네. 3년 전에 1온스에 거의 1,900달러에 육박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1,240달러, 30% 넘게 하락을 했으니까 오를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금이 달러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금값이 올라 수익이 발생, 그 환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노린 투자자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금도 이게 그런 환차익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제 금 실물 거래는 번거롭습니다. 네. 우선 부가가치세 10%가 들어가고요. 그렇죠. 부대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통장 가입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적금 가입하듯이 통장에 쌓아두는 방법, 또 여유자금이 있을 때마다 금을 사서 통장에 쌓아두는 방식, 금통장 거래를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금값이 오르거나 환율이 급등하면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자, 물론 이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값이 또 오른다는 보장이 없고요. 환율이 거꾸로 하락하면 뭐 금값은 그대로인데 환율이 하락하면 역시 원금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산 분배 배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역시 바람직하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투자자들은 또 뒤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춘수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더 나은 미래의 시작. 장사가 잘 돼야 좋죠. 중소기업은 기술이 생명이죠.
나만의 창조가 신한을 만나면 나라의 창조가 됩니다. 서민도 중소기업도 행복해지는 창조적인 생각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신한은행. 마케팅 인사이트 국산차 고객 만족도 AS 부문 3년 연속 1위 기념 쉐보레의 혜택.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또는 1% 초저리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50만 원 할인. 말리부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0월 31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어제 오늘 뜨겁습니다. 가전업체 모뉴엘의 미스터리.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잠시 후 3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